봅시다. 9번부터. 자, 9번. 얘는 이제 문제에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것에 대한 대칭. 요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자, 만약에 P라는 점을 내가 요렇게 직선에 대해서 AX 플러스 B라고 돼 있고 얘를 대칭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일단 수선을 내리는 게 핵심이죠. 대칭은. 그런 다음에 요 길이만큼 더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P'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이제 찾아주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인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 아, 이 AX 플러스 B라는 요 직선이 뭐가 되냐면 선분 P'에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 요게 이제 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P'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면 되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직 조건. 요거를 써주셔야 되고, 수직 조건은 그러면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점 조건이죠. 중점 조건. 그래서 P와 P' 위에 있는 P와 P'의 중점, 요거의 중점이죠. 중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 점을 요 직선에 대칭시킨다. 그러면은 그 점을 대칭시킨 점과 이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수직 이등분이 되는 형태구나.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이제 수직 이등분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답을 찾아볼 건데, 먼저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4y 플러스 54는 0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항상 원을 이동시키죠. 뭐 얘를 평행 이동이 됐건 대칭 이동이 됐건 이제 원을 이동시키는데, 원을 이동시킬 때 항상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되냐면 중심, 얘를 기준으로 잡아라,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원을 중심을 바로 구해보시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 뭐가 되겠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니까 7이 되겠네요. 요게 이제 원의 중심이지. 그럼 나는 얘를 대칭을 시키는 거지. 대칭을 시켜서 나온 게 뭐가 되는 거야? A, B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잡고 싶은 건데,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이 y는 2x 플러스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자, 수직 조건 쓰시면 그러면 결국은 이 두 점이죠. 얘를 대칭시킨 게 a, b가 될 테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기울기, 즉 기울기부터 구해보면 기울기가 a 더하기 3분의 얘는 b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럼 a 플러스 3분의 b 마이너스 7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관계식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14라는 친구가 a 플러스 3과 같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지?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점 조건. 그래서 이제 중점 조건인데, 그럼 요거와 요거의 가운데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2x 플러스 3 위에 들어가니까, 자, 중점을 구해보면 요 친구는 2분의 a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7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그럼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요 친구는 2분의 b 플러스 7이라는 친구가 될 거고, 얘가 2배를 하니까, 문제에서 2배를 하니까 a 마이너스 3만 남고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는 지워지고 a만 남고 2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결국 정리하면 a가 첫 번째 식이 넘어가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더하기 11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a죠.
2a는 뭐가 될 거냐면 b 플러스 7과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2배 한 게 얘를 2배 한 게 얘랑 똑같다라는 게 되는 거지. 따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22 2배가 될 거고요. 요게 b 플러스 7과 같으니까 요거 좀 암산해 보면 5b가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b 값은 3이 나오고 a 값은 5가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그래서 문제 정답은 8 해주시면 되는 거. 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그래서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 직선 대칭이다. 어떤 일반적인 y는 ax 플러스 b 대칭이다. 라는 걸 했을 때 핵심 키워드는 수직 이등분선. 요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13번을 한번 해봅시다. 13번 문제. 자, 양명여고 작년 13번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도형의 이동에서 가장 잘 나오는 최단 거리와 관련된 문제죠. 최단 거리.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 최단 거리라는 건 결국 쉽게 말하면 얘는 일직선으로 펼치자. 일직선으로 우리가 최대한 펼쳐볼까?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 문제 보시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직교하는 직선도로 위에 각각 2, 5씩 떨어진 지점에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회사에서 루트 5km만큼 떨어진 곳에 B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 회사는 B, C를 차례대로 거친 후 A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C 공장을 도로 위에 세웠어요. 자, 총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겠니? 라는 건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최소가 되도록 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최단 거리를 구해주렴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다룰 때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일반적인 그냥 평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뭐 좌표나 이런 게 안 잡혀 있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평면인데 그림인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어떤 배웠던 성질들을 다루려면 이 평면을 반드시 뭘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냐면 좌표 평면 요걸로 이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잡아볼 거냐?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림을 X축, Y축 해가지고 잡아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게 X방향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방향으로 5만큼 요 정도 이제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A라는 공장이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A에서 루트 5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루트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요게 2거든. 요 친구가 2가 돼. 그러면 요렇게 와서 여기가 1이 딱 됐을 때가 얼마가 돼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루트 5가 되겠네요. 따라서 B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0,4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B는 0,4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C인데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이 최단거리 문제 대칭성을 이용한 최단거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움직이는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지. 따라서 요 C라는 친구는 지금 어디 위를 움직일 거냐면 요 쌤이 지금 보라색으로 칠한 요 X축 위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좌표 평면 잡아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2,5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4라는 것까지 안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C라는 점의 위치인데 최단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뭐냐? 여기서 여기 거쳤다가 이쪽으로 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거쳤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B라는 점을 대칭시키면 되겠네요. X축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 뭘로 잡아? B 프라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하는 최단 거리는 요 점에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었을 때
요렇게 이었을 때가 바로 뭐가 돼? 최단거리가 되겠구나라는 거. 그러면 그때의 지점이 뭐가 되냐면 이제 C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때의 지점이 이제 그때의 지점이 이제 C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B에서 C로 가서. 됐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될 거냐? 우리는 요 길이만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데, 요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직각삼각형 한번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x좌표가 얼마가 되냐? 2만큼이 될 겁니다. 가로가 2만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로는 얼만큼이 될 거냐면 5고요. 요 점의 y좌표가 5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9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빗변을 구하는 요 길이 A, B'이죠. 자, 정리하시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최단 거리는 A, B'에다가, 자, 근데 실수하면 안 되는 게 A, B도 더해줘야지. 왜냐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거니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9의 제곱과 2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85에다가 더하기 AB의 원래 길이죠. 루트 5 더해주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인데 요것도 도형의 이동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다 도형의 이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작년 양면고사 시험이 도형의 이동부터 명제까지였는데 지금 문항수가 많아요. 양면고사 시험의 특징인데 이 친구가 이제 26문제가 나오니까 좀 빠르게 풀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문제가 막 대단히 어렵거나 하는 문제는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적응력을 좀 갖고 푸셔야 되는데, 문제의 스타일이 지금 뭐냐,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런 얘기를 하네요. C1이라는 게 있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대. 자, 이런 도형을 이동시키는 문제인데, 얘가 나오면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하는 게 좋다. 차근차근. 즉,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C1이라는 원을 뭐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뭐 이 정도 되겠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새롭게 추가된 숫자가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가 1이 추가됐고 여기가 16이 추가됐는데 원래 있던 숫자가 16이네요. 원래 있던 숫자가 16이니까 얼마만큼 추가된 거야? 1만큼 추가됐구나. 이게 이제 원래 주어진 원인 거지. 자, 그러면 얘를 뭐 했냐? 첫 번째는 y축 대칭을 했어요 라는 거죠. 그럼 얘를 y축 대칭했다. 그럼 그 말인즉슨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의 좌표가 4가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1,4인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4를 뭐 한 거야? y축 대칭을 시킨 거잖아? 그럼 얘를 y축 대칭시켰으니까 중심은 뭐가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게 y축 대칭시킨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C2라고 하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PQ가 각각 두 원 C1, C2 위의 점일 때, 자, 거기 끊어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C2가 아직 아니죠? Y축하고 대또 해야죠. 예, 하나를 빼먹었네요, 쌤이. 이것도 해야 되네. Y는 X 대칭도 해야 돼요. 네, 요거까지 합시다. 그러면 Y는 X 대칭이니까 아까 13번 문제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네, 9번 문제 설명하면서 했네요. 9번 문제 설명하면서 했던 거지만 원은 항상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중심을 기준으로 해라. 그러니까 얘도 중심만 보면 돼. 괜히 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중심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는데, 이 친구 중심이 마이너스 1,4였죠. 그러면 이거에 y축 대칭시키면 뭐가 돼요? 1,4가 되고요. 그 1,4를 다시 뭐 한 거냐면 y는 x 대칭을 시킨 거잖아. 따라서 내가 이걸 마무리해보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고 얘가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겠네. 그리고 우리는 이 빨간색을 뭐라고 하자? C2라고 합시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C2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P와 Q인데 문제에서 PQ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 위의 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점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점은 우리 좀 유식한 말로 동점이라고 합니다. 동점. 즉 움직이는 점이다 라는 거야. 알겠어? 얘가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니까 P와 Q가 원위의 점인데 움직여. 그럼 그 말인즉슨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이 친구가 C1이야. 그럼 이 친구 좌표가 뭐냐? 자, 원 하나 이렇게 그리고 요 원의 좌표, 요 중심의 좌표가 얼마니? 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중심 4,1이죠? 그럼 얘가 1,4, 마이너스 1,4니까 4,1은 대충 요 정도에. 그래서 요 점이 될 거고 여기에 중심이 뭐가 되냐면 4,1입니다. 라고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P라는 애가 여기 C1 위의 점이고 Q라는 애는 여기 C2 위의 점인데 C1과 C2 위의 점 PQ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잘 봐. 원위의 점과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중심 그 다음에 거리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점과 직선일 수도 있고 뭐 점과 점일 수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 두 원이죠. 그러면 두 원 사이에서의 어떤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그럼 그때의 거리는 일단 중심과 중심을 잇는다 이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최대값이죠. 그러면 여기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원이 있는데 그 원에 대해서 제일 멀리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멀리 떨어지니까 어떻게 가요? 여기로 가면 되죠. 이게 P구나. 최대일 때의 P. 그럼 마찬가지로 Q도 뭐가 될 거다? 이만큼 더 가세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최대가 될 때의 Q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 끝났네요. 우리는 이 중심,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 더해주면 되는 거야? 반지름 1씩만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1, 여기도 1. 자,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자, 마무리 어떻게 되냐? 피타고라스 하시면 되죠. 네, 점과 점 사이 해도 되고 피타고라스 해도 되는데 마무리 하시면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니까 얘 길이 3일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 5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3의 제곱과 5의 제곱이니까 두 개 더하시면 25에다가 9를 더하죠. 따라서 여기는 루트 34가 나와주시면 되는구나. 따라서 문제 정답은 루트 34에다가 2를 더하면 정답이라는 거지. 알겠죠? 네. 그래요. 정신 차리고 네, 정리해 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15번은 건너가 보도록 하고요. 네, 15번도 건너가고 15, 16. 자, 우리 요것도 하나 해볼게. 18번 한번 해봅시다. 18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뭐냐? 요거는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얘는 자, 대각선의 길이가 7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힌트. 내가 최대를 구해야 돼. 근데 어차피 우리 이제 내신 시험이잖아요. 그럼 내신 시험이면 최대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안 배웠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가 이차함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시험 범위죠.
산술기하,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결국은 얘네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는 거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대각선의 길이가 7이래. 그러면 생각. 대각선의 길이가 7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직사각형. 요렇게 될 거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7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한번 세워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잡았을 때 이 친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 바로 7이구나. 요 정도의 식 정도는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린 뭘 구하자고 그랬냐?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자요. 그러면 잘 봐. 둘레는 2배의 A 플러스 B인 거네. 그럼 나는 이게 최대가 되고 싶다. 그럼 그 말은 A 플러스 B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최대를 구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그러면 뭐밖에 없냐면 지금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9. 제곱하시면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는 뭘 구해야 돼?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택지가 2개가 된다는 거야. 왜냐? 잘 봐. 보통은 이제 이 문제를 처음에 풀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걸 뭘로 푸냐? 산술기하로 가거든? 그럼 산술기하로 만약에 갖다 치면 얘가 2배에 결국 AB죠. 산술기하 쓰면 되니까 AB가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2배의 AB가 될 텐데 이 2배의 AB가 49보다 작대요. 그러면 AB는 2분의 49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걸 산술기하를 썼다 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AB의 최대값인 거지 A 플러스 B의 최대값인 거지 AB의 최대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산술기하로 풀면 별 의미가 없다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배웠을 거야. 자, 공부. 내가 코시 슈바르츠를 쓰고 싶어. 그러면 보통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실수 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의 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체크해야 돼. 그럼 우리한테 문제에서 준 건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걸 준 거죠. 제곱의 합이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야?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산술기하로 처음에 접근을 해봤는데 보통 산술기하 문제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산술기하로 접근해봤는데 산술기하가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코시 슈바르츠를 써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결국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를 알고 있지.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그대로 씁시다. 마무리할게요. 1제곱 더하기 1제곱 이렇게 개수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만족하는 거 써보면 결국 우리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 2배의 49를 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결국 A 플러스 B는 양수일 거고요. 그 양수의 최대값은 루트 98, 즉 7루트 2. 요게 정답이 되는 거지. 정답은 아니죠. 미안. 그러면 마지막 답을 구하시면 A 플러스 B가 7루트 2가 최대라는 거죠. 그럼 얘가 최대니까 우리는 둘레의 최대를 구하자고 그랬잖아. 그럼 요 자리에 7루트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14루트 2. 요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됐죠? 네. 그래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가보도록 할 텐데 19번 문제는 별표 하나 치시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자, 확인을 좀 해볼게요.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뭐 이걸 굳이 유형으로 분류하자면 fx, y는 0이라는 그림을 보고, 내가 그림을 보고 얘를 이동시키세요, 요거예요. 얘를 그림을 보고 이동시켜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걸 봤더니,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거네. 자, 1, 2, 3. 요 정도 잡고 4 잡을게요. 그래서 3이고 4고. 그 다음에 여기도 3, 4니까 조금 가보면, 조금 높네. 잠깐만. 비율을 좀 맞출게요. 네. 그림을 좀 축소합시다. 그림을 축소해서 대충 요 정도 잡자. 요 정도 잡아서 요렇게 돼 있다고 그냥 해봅시다. 네, 요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올라가시면 조금만 더 올라갈까요? 요 정도 잡아볼게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이게 문제에서 뭐냐면 f, x, y는 0이다. 이건데 얘를 뭐 하라는 거냐? 문제에서는 내가 구하는 게 이 그림을 보고 f 마이너스 y, x는 0이다. 이걸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 안 헷갈리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헷갈려서 다 틀리는 건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두 개만 잘 파악하면 돼. 두 개만. 그 두 개만 잘 파악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는가. 이거랑 두 번째는 x, y의 부호가 바뀌었는가. 이겁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괜히 x, y 위치? 얘네들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x, y가 있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y, x거든. 그러면 보통 이거 위치가 바뀌었네. 위치가 바꿨어. 위치를 바꾸고 나서 그럼 얘가 원래 x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원래 x의 역할을 하는 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럼 x의 부호가 바뀌는 대칭이 뭐예요? y축 대칭이죠. x의 부호가 바뀌는 게 y축 대칭이지. 그럼 x 자리에 있는 애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런 문제 풀 때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야? 문자가 중요하다. 자, 이런 느낌이거든. 봐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써볼게. 쉽게. x-1 예를 들어서 y-4가 제곱해진 게 뭐 4다. 이런 애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애가 있는데, 자, 내가 얘를 이렇게 쓴 거야. 자, 이렇게 썼다고 해보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근데 아까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원은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중심 써볼게요. 위에 거 중심. 이거 위에 거 중심이 얼마냐? 1,4예요. 그럼 얘 중심 얼만데? 라고 하면 얘 중심은 4,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과연 어떤 이동이 일어났겠니? 요것만 관찰해주면 되는 건데, 첫 번째가 1,4야. 위치가 바뀌었네? 됐나요? 얘가 중심이었는데 이렇게 중심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1,4가 위치가 바뀌었네? 뭐야? y는 x 대칭이 들어갔지? 그 다음에 잘 봐.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y축 대칭한, 미안해요. y는 x 대칭한 걸 뭐 한 거야? y축 대칭한 거죠. 됐나요? 즉, 얘도 똑같습니다.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첫 번째,
x, y의 위치가 바뀌었는가? 물어보면 되는데 바뀌었어. 그럼 얘는 바뀌었으니까 뭐라는 거야? 이거 바뀌었네. 뭐야? y는 x 대칭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 y의 부호 관찰하면 되는데 x는 처음 시작할 때도 x였는데 끝나도 x고요. y는 부호가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y로 바뀌었네. 그러면 뭐가 들어간 거야? x축 대칭이 들어갔어요. 요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그럼 결론이 뭐예요? y는 x 대칭 하고요. x축 대칭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을 y는 x 대칭하면 뭐가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요렇게가 y는 x 대칭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걸 y축 대칭을 하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뭐가 돼요? 4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데 이거 틀리는 이유는 부호 틀리거나 헷갈리거나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파악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20번 별표 3개 치세요. (20번은) 모의고사 기출에도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20번 문제는 별표 3개짜리인데 중요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절대부등식에서의 고난도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이 두 가지인데 산술기하랑 그 다음에 쿠시-슈바르츠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개를 모두 사용합니다. 이게 포인트죠. 자, 어떻게 모두 사용하나요?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AC 플러스 BD의 최대값을 알파, AB 더하기 CD의 최대값을 베타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내가 구해줘야 될 게 두 가지야. 근데 문제에서 실수라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정보 첫 번째 갑니다. 나한테 주어진 정보는 뭐밖에 없냐? 이 친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81이라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C 더하기 BD의 최대값, 그 다음에 AB 더하기 CD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리고 문제 앞에서 A, B, C, D가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아까 문제도 풀어봤는데 선생님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나왔네요. 그럼 제일 유력한 게 뭐예요? 쿠시-슈바르츠요. 네, 맞아요. 됐나요? 실수라는 조건 나오고 제곱의 합이 나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제일 유력한 후보가 쿠시-슈바르츠란 말이야. 그럼 쿠시-슈바르츠를 써보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쿠시-슈바르츠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하시고, 자, 얘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하면 AC 더하기 BD. 자, 쿠시-슈바르츠 빨리 외우는 건 요거죠. 요 친구랑 요 친구 요렇게 두 개가 짝꿍이고 요렇게 두 개가 짝꿍이다. 그래서 요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AC 더하기 BD 우리 구하는 거 있어 없어? 있네요. AC 더하기 BD의 최대값 구해라 있잖아. 이거 하자라는 거야. 그럼 얘를 해보면 요 친구가 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9라고 그랬고 얘는 81이라고 했으니까 9에다가 81을 곱하면 되고,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729가 되네요. 근데 729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3의 6제곱이요. 그럼 얘는 3의 6제곱이니까 이 친구가 AC 더하기 BD의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여기다가 쓸게요.
AC 더하기 BD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AC 더하기 BD의 최대는 얼마? 27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는 AC 더하기 BD의 최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알파라고 불렀으니까 이 친구가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 값 찾은 거야. 요건 맞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자, 그럼 두 번째, 나는 이것도 구해야 되거든. AB 더하기 CD. 저 이거 구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를 코시 슈바르츠로 구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없다고. 왜? 이걸 만약에 코시 슈바르츠를 쓰려면 식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코시 슈바르츠로 구하고 싶으면 식이 이렇게 돼야 돼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B제곱 더하기 D제곱. 즉 아까 했던 방식으로 풀려면 이렇게 돼서 얘가 두 개씩 곱하니까 AB 더하기 CD가 돼가지고 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 값을 알아 몰라? 몰라. 우리는 이 값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구하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약간의 센스를 좀 발휘해 주셔야 돼. 뭐냐? 잘 보세요. 문제에서 실수 ABCD야. 됐니? 그 다음에 AB 더하기 CD의 최대값을 베타라고 했잖아. 됐니?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81이거든요.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계산을 해보자. 그럼 이거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코시 슈바르츠로는 안 된다고. 그럼 코시 슈바르츠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가야 돼? 얘와 얘를 따로따로 구할 건데 이 친구가 최대가 되는 걸 구할 거거든. 됐어요? 그럼 나는 이 친구가 최대가 되는 걸 구하고 싶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 이 친구의 최대와 이 친구의 최대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그럼 산술기하를 두 번 써주면 되는데 항상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시는 건 산술기하든 코시 슈바르츠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산술기하에서 이런 게 자주 나오는데, 산술기하에서 최대나 혹은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뭐냐? 등호가 성립할 때예요. 등호 성립할 때. 근데 산술기하를 내가 이걸 쓸 건데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은 AB 따로 산술기하를 쓰고 CD 따로 산술기하를 써야 돼. 그럼 산술기하를 몇 번 쓰는 거냐면 2번 사용하는 거거든. 한 문제 안에서. 자, 그럼 우리의 논리는 이거죠. 최대값과 최대값을 더한 게 최대가 아니겠어? 이건데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 얘가 최대일 때 얘도 최대여야지만 똑같은 타이밍에 최대가 돼서 최대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로 내가 이건 약간 이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그냥 모르고 풀어도 돼요. 모르고 풀어도 답은 나오거든? 이 문제는? 근데 저거를 생각하지 않고 풀었을 때 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해드리면 자, 이런 느낌이야. 쌤이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배웠던 2차 함수 갖다 해볼게요. 자, 봐봐. F가 있고요. 네, G가 있어요. 이거 둘 다 2차라고 해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나는 F 더하기 G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 거야. 나 이거의 최대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자, 이런 거야. F가 쌤이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예요 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그냥 편의상 1이고 자, 여기 함수 값을 3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게 F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자, 이런 함수를 G라고 할게요. 자, 이런 함수를 G라고 하고, 자, 여기에 X좌표는 뭐 4 정도 되고 여기에 함수 값은 뭐 1이다 이 정도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죠. 나는 F랑 G를 더한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요거의 최대값. 근데 자, 이 논리가 맞냐라는 거죠. 봐봐.
f라는 함수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최대값 같습니다. 어디서 가져요? x가 1일 때 3이라는 값을 가져.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 뭐야? f의 최대값은 3이야. 그 다음에 g라는 친구는 최대값을 어디서 갖냐면 4일 때 1을 가져요. 따라서 이 친구의 최대값은 1이야. 그러면 이 친구의 최대값 3이고요. 이 친구의 최대값 1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최대값 4다라고 하면 맞니? 라는 거죠. 틀렸죠. 왜냐? 얘는 지금 똑같이 x축이잖아요. 즉 똑같이 x라는 문자거든. 그러면 이 말은 잘 봐. f가 최대가 될 때의 x값은 누구야? 1이죠. 그리고 g라는 애가 최대가 될 때의 x값은 뭐야? 4란 말이야. 근데 f와 g를 더해. 그럼 fx 더하기 gx의 최대값이니까 결국 fx와 gx도 결국 x에 관한 식이거든?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와 얘가 최대일 때를 더한 게 최대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게 최대일 때 얘도 최대가 돼야 된다고. 근데 f가 최대일 때는 x가 1이야. g가 최대일 때는 x가 4야. 그러면 x가 1이면서 4여야 되거든.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서 맞고 이 타이밍에서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물론 이 친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이거 산술기하 쓰고 이거 산술기하 쓰면 되거든. 그럼 언제냐? 이거 갖다 산술기하 쓰면 돼요. 자, 바로 가볼게요. 정답. 얘는 2배의 AB 나오죠? 루트 씌우시면. 얘는 2배의 뭐 나와요? CD 나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9고 이 친구가 81이고 2로 나누시면 얘는 2분의 9가 되고 얘는 2분의 8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친구의 최대값은 뭐니? 라고 하면 이 친구 최대값은 2분의 9 더하기 이 친구 최대값은 뭐니? 라고 하면 2분의 8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시면 2분의 90이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예요? 45. 이거 정답이거든.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왜 되죠? 라고 하면 자, 등호 성립할 때 확인하면 되는데 등호 성립할 때는 뭐냐? 얘와 얘가 같은 거죠.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니까 결국은 a제곱과 b제곱이 같은데 and c제곱과 d제곱이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 b, c, d에 대한 정보가 뭐야? 그냥 실수기만 하면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a, b, c, d에 대한 어떤 연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냥 a와 b가 실수면 되고 c와 d가 실수면 돼 이거잖아. 그러면 뭐야? a랑 b랑 같고요. c랑 d랑 같아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어요? 얘가 1, 1이고 얘가 2, 2면 된다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쌤이 여기다 그려놨던 2차 함수 그래프 두 개. x가 1일 때 최대를 갖는 것과 x가 3일 때 최대를 갖는 게 있는데 그거에 그 두 개를 더한 거의 최대값을 우리는 최대 더하기 최대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주의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정리하시고 문제 정답은 27과 45 두 개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산술기하의 변형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좀 빠르게 갈게요. 자, 산술기하 문제고요. 이 문제는 뭐 갖다 풀면 빠르냐? 치환입니다. 치환.
네, 치환해서 풀면 편하다라는 건데 치환을 어떻게 하냐? 산술기하는 결국 양수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x-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y-2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x-1이라는 친구를 라지 x라고 하고요. y-1이라는 친구를 라지 y라고 합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 풀어보면 자, 앞에가 x 더하기 y-3이거든. 그럼 잘 봐. 이거랑 이거네. 이거 두 개 더하면 딱 얼마야? 자, 여기 한번 써볼게. 라지 x 더하기 라지 y는 이렇게 두 개 더하시면 되니까 얘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쓰면 얘는 뭐가 돼? 라지 x분의 16 더하기 y분의 라지 y분의 9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 풀어라? 전개해서. 네. 전개 다 전개해 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 뭐 16이랑 9 더하니까 25에다가 더하기 요렇게 곱하시면 x분의 16y 요렇게 될 거고 더하기 요렇게 두 개 곱하시면 y분의 9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마무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네, 그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2번 가보도록 할게요. 23번 갑시다. 22번 말고. 자, 23번 문제. 이것도 이제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인데 확실히 좀 두 가지 주제가 많이 나오죠. 시험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도형의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부등식. 이쪽 파트가 이제 이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연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2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자, 첫 번째 a는 x 더하기 y고요. b는 xy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a의 최대값을 라지 m, b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니?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풀죠? 라는 건데 잘 봐.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가 있거든. 안 해봤으니까. 네. 근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렇게 해보는 거야. 문제에서 x랑 y 둘 다 있고 자, 여기가 포인트인데 a는 x 더하기 y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xy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식은 딱 하나 줬어. 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네. 자, 그러면 얘부터 갈게요. y제곱.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면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를 x로 정리를 해도 되고 y로 정리를 해도 되고 상관이 없거든? 무슨 얘기냐? 일단은 문자를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문자를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할게요. y는 a-x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 친구는 x제곱이 될 거고 a-x의 전체 제곱이 되시고 이 친구가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친구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x 더하기 a제곱하고 빼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됐어? 자,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라고 돼 있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찾아줘야 돼요, 우리가. xy라는 게 있잖아. 이걸 만족하는 xy가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걸 만족하는 xy가 있는데 나는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만족하는 xy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즉 여기서 뭘로 가는 거냐?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이 존재성으로 가는 거라고. 됐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하는 xy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내가 얘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해.
이걸 2차 부등식으로 만들었어. 내가 얘를 풀었어. 그래가지고 써. 실근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해야 된다고. 이걸 만족하는 애가 존재해야 된다고. 됐니?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친구는 음수 쪽이 나와야 되네. 그럼 음수 쪽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 2차 부등식에서 배웠죠? 어떻게 풀려야 돼요? 이렇게 실근을 2개 가져야 되는구나. 아니면 하나 가져도 괜찮죠. 근데 실근을 아예 안 갖는 건 안 되겠구나. 따라서 첫 번째 요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판별식 쓰시면 얘는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암산 a제곱 더하기 16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 친구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제곱은 16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a 값의 범위가 나오네.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x 더하기 y를 한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친구가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요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라는 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야? B죠. 그럼 얘는 B니까 요거를 가볼게.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거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냐? XY거든요. 그럼 XY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데 얘는 나눠. 즉, Y는 뭐라고 써주면 돼? x분의 b 이렇게 가시면 되지.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 뭐해? 대입하죠. 대입하시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b제곱이 될 거고요. 이 친구가 뭐예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뭐냐? 얘도 마찬가지인데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곱하세요. 이거 4차 방정식 풀면 돼요. 무슨 얘기냐? 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죠? x제곱은 뭐예요? 양수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인 거야? 실근이 존재한다. 이 존재성.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하는 xy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잘 봐. 얘는 4차거든요. 그럼 우리는 4차 부등식을 푸는 걸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x제곱을 치환해야죠. 0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일로 와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요거 해볼게. 이거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웠냐? 앞에 수상에서 배웠어요. 앞에 수상에서 배운 건데 한번 해보자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됐나요? 양쪽에다가 x제곱 곱해서 그럼 나는 뭐 할 거냐?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고 요 t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네, t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될 거냐? t제곱 마이너스 8t가 되고 더하기 b제곱이 되실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친구는 실수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친구 2차 함수 그릴 건데 이 2차 함수 그린 게 지금 대칭축이 얼마냐? 대칭축이 4거든. 이게 t축이고 됐어? 그럼 얘는 여기가 0이라고 해볼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라는 거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친구도 여기서 실근이 존재해야죠. 즉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실근 존재하니까 음수 쪽 나오지 않겠어? 이해됐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 문제를 풀면 돼, 안 돼? 안 되신다고. 되니? 왜 안 되냐?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물론 대칭축이 여기 있고 하니까 원래는 이게 뭐냐면 자 정확하게 풀게요. 근의 분리예요.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얘가 뭘 가져야 돼? 요 친구가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판별식 써주시면 되죠. 자 짝수 판별식 바로 갑니다. 짝수 판별식 쓰시면 얘는 16 마이너스 b제곱 되실 거고 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의 분리 우리 배웠었죠. 대칭축 갈게요. 대칭축. 자 대칭축은 뭐냐? 4입니다. 그럼 4니까 얘는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네요. 오케이 얘는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경계값이라는 조건이 있어야죠. 됐나요? 경계값. 됐니? 근데 경계값인데 이 경계값에 대한 조건이 얘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잘 봐.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대칭축이라는 게 확실하거든. 그러면 얘가 실근을 2개 갖는다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그려져서 이렇게 돼서 0일 때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근데 어차피 여기에 양수인근이 하나 생기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근만 존재한다면. 요 논리가 조금 어렵죠. 따라서 경계값 조건은 원래 수학 상에서 배웠던 근의 분리라면 판별식 쓰고 대칭축 쓰고 경계값도 써야 되는데 이 경계값은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문제에서. 따라서 결국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B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마무리할게요. 문제에서는 A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고 B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M은 얼마야? 문제 정답 여기 있었죠? 4가 될 거고요. B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따라서 2개 더 하시면 문제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2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집합 문제네요. 23번도 안 풀어봤으면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나왔으면 굉장히 좀 당황했을 만한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24번 집합 문제인데 요거 한번 풀어볼게. 자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1, 2 해서 또로록 해서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bn인데 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에서 조건 제시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얘는 원소의 형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소의 형태. 그래서 bn이라는 친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m 곱하기 n-m 하고 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이 친구가 원소의 형태예요. 얘가 원소의 형태가 되는 거고 요게 이거인 거지. 됐니? 그랬을 때 Bn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k라 합시다. BK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약간 어려운 문제들, 집합의 고난도 문제들은 대부분 뭘 잘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을
잘 해석하자. 이게 중요한 건데 문제에서 지금 원소가 이거란 말이야. 근데 원소가 뭐야? m 곱하기 n-m이야. 근데 이게 헷갈리면 요런 문자들에 조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여기 n이고 그 다음에 요 m 있죠? m. 요 m이 뭐냐? 이 숫자들이 들어간대요. 1부터 10까지가. 그럼 이런 얘기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이런 거네. 됐어? 자,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되냐? 이렇게 가겠습니다. 나는 쌤이 함수를 좀 쓸 건데요. 함수를 좀 쓸 건데 어떤 함수를 쓸 거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써볼까? y는 m 곱하기 n-m이잖아. 됐어요? 근데 m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야? 1, 2, 3, 4 이런 식인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말은 m이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변하는 숫자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2차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n 이거인 거지. 됐나요? 즉, 잠깐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부호를 안 바꿨네요. 요거를 m에 관한 함수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인 거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보잖아요. 변수만 바꿔준 거야. 이거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m축인데 요 친구의 정의역 우리가 아직 함수는 안 배워서 뭐 정의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의역이 1, 2, 3 또로록 10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아니겠어? 잘 봐. 여기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무슨 값? 함수 값. 이게 뭐인 거야? 이게 바로 BN의 원소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이 친구는 이게 이제 원소의 형태인데 이 친구는 뭐냐? 2차 함수의 무슨 값이다? 함수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군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되셨어요? 자, 근데 마무리할게요. 이게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돼야 된대. 자, 요거는 요런 문제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소이고 싶다. 그 말은 최대한 많이 겹친다 이거죠. 됐어요? 최대한 많이 겹친다고.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거야.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아무도 이렇게 안 센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했을 때 원소가 1, 2, 3 이렇게 원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죠. 이렇게 안 쓴다고요. 무슨 얘기야? 중복이 되면 우리는 그걸 뭘로 취급해? 하나로 취급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2차 함수의 함수값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대입하는 게 여기 숫자 대입하는 게 결론적으로 몇 개냐? 10개가 들어갈 거라고. 1부터 m까지 다 10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맥스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냐? 10개라는 거예요. 즉
여기다가 내가 m이 1일 때 그럼 1 집어넣어. 그럼 1일 때의 함수값, 2일 때의 함수값, 3일 때의 함수값, 10일 때의 함수값 이 말인데 그 10개가 다 다른 거지. 그 10개가 다 달라. 그럼 당연히 원소는 몇 개야? 10개인 거죠. 이해됐어요? 아, 그러면 나는 그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고 싶어. 개수가 최소가 되고 싶어. 뭐라고? 최대한 많이 겹치게 만들자. 근데 얘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러면 만약에 잘 봐. 여기다 1을 대입한 게 함수값이 이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가 됐을 때 여기 누군가랑 겹친다면 어떤 1부터 10까지 중에 집어넣은 거랑 겹친다면 즉 얘랑 얘랑 겹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한 개로 줄어드는구나 이거인 거지. 그럼 최대한 많이 겹치게 하면 되겠네. 자, 결론입니다. 지금 나는 뭐부터 뭐까지 대입할 거라고? 1부터 10까지 대입하실 거라고. 1부터 10까지 대입할 건데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최대한 많이 겹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 아니겠어? 자, 그림 새로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여기고 여기인데 자,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해. 여기가 1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누구면 돼? 10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 다음은 2, 9. 그 다음은 3, 8. 그 다음은 4, 6. 그 다음은 5. 됐나요? 잠깐만요. 1, 10, 2, 9, 3, 8. 그 다음에 4, 7이죠. 미안합니다. 4, 7, 5, 6. 하나 더 그려줘야죠. 5, 6. 그럼 딱 몇 개 되는 거야?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y값이 5개 나오는 거 아니겠니? 이 말이라고. 그러면 이 가운데가 뭐겠니? 라는 거죠. 이 가운데가 2분의 11이요. 따라서 n값이 모이면 돼요. 11이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n값이 뭐인 거야? 11인 거고 그 n의 값을 k라고 했으니까 k는 뭐가 돼요? 11이구나. 따라서 결론 우리는 B11을 구하시면 되고 그 B11은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요식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요식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함수값 여기다가 요 m자리 말고 n자리에 이제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아, 얘 11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원소는 뭐가 되냐? 여기에다가 m자리에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5 대입한 거 요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뭐가 돼? 1 마이너스 되는데 헷갈리잖아. 자, 이렇게 가자. 이게 더 낫겠다. 11 마이너스 m으로 가자.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됐니?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0이요. 됐어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8이요. 됐나요? 2, 9, 18이니까 3 집어넣으면 얼마니? 라고 하면 3, 8에 24죠? 24요. 4 집어넣으면 얼마니? 라고 하면 4, 7에 28이요. 마지막 5 집어넣으면 얼마니? 라고 하면 5, 6에 3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5개 나와주시면 되고 요거 다 더해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110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5번, 26번은 크게 어렵지 않고 25번이 살짝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양명호 기출문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